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잠시 진행 사항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9월 29일자로 결정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또 언론중재법이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상당히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기에 또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이 바쁜 관계로 지나쳐서 모르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번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행정구제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7월 29일 2021년 7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중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단은 7월 29일 날 결정을 한 후로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지상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를 모두 다. 그런데 국내 전문가들이 비판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보도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을 되게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언론중재법이 주요 내용은 이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는 언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제한을 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공산주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유사한 계통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이 있었는데 그 비판한 내용을 몇 가지만 잠시 추려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징벌적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주요 내용은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고의 과실 허위로 조작 보도했다고 판단이 되었을 시는 손해액의 최대 500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의 중과실로 추정이 된다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파나 아니면 사진 사용 시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파나 사진 사용 시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로 추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기자들이 소속 언론사의 기자가 이 보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파나 사진 등을 사용했을 때는 언론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언론사에게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추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정보도. 정정보도 시는 원시 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크기로, 그러니까 정정보도를 더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겠지만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 보도에 있던 같은 시간 분량의 크기로 이렇게 제약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열람 차단 청구권. 자, 열람 차단 청구권이 뭐냐면 인터넷 뉴스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열람 차단 신청 청구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람 차단 청구권도 신설했습니다. 인터넷 뉴스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열람 차단 신청권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자에 대한 구상권. 자, 구상권이 뭡니까? 이 고의 중과실이 명백하고 데스크를 속인 기사에 대한 언론사의 구상권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언론사에 기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기자가 올린 기사가 고의 중과실이 명백하다고 생각하면 그 기자 자신한테 책임을 묻기도 하지만 구상권을 언론사에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를 추려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론 자유는 뭡니까? 모든 국민들은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 권리가 있는데 이 언론 관계가 차단이 되면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 방방곡곡에서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져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알 권리를 누릴 수가 있지만 이걸 알 권리를 차단해버리면 이 지방이나 어디가 있든 간에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중재법 때문에 보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 캄캄해지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뒤로 후퇴하는 그런 결과가 오겠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자유의사가 있고 자기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자기가 자기 의사를 마음껏 물론 부당하거나 위법한 또 사실과 다른 어떤 이런 내용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꼭 국민들이 알아야 될 만한 것은 알리는 것이 이 언론중재법, 그러니까 언론사들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언론사들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 국민들은 이 국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알지를 못합니다. 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밝은 빛이 비치는 대낮에 활동을 하는 것이지 캄캄한 밤에는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론중재법이 통과되어서 만약에 이대로 지금 개혁한 내용대로 시행이 된다면은 정말 민주주의는 뒤로 후퇴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원래 9월 29일까지 이를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집권당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 국내의 전문가들, 관계자들의 많은 항의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가졌습니다, 많이. 그래서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열세인 야당도 함께 의견을 같이 해서 물론 언론중재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고 알 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폭넓게 전해질 수만 있다면은 당연히 개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겠죠. 언론사들의.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알려주는 그 기자들, 그러니까 언론사들에 소속한 기자들이 취재하는데 부담을 주는 쪽으로 지금 개헌이,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쪽으로 이게 법규가 개정이 되면 이제 언론 활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없다고 해서
각 언론기관에서 근거 없이 보도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오보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언론 중재법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모두가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에 더구나 국외까지, 국내외,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도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고 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아마 부담을 느껴서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본회의 상정조차도 하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그 대신 야당과 야당의 의석수가 좀 적지만 그래도 여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야당과 같이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개혁을 논의하겠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일단은 포기를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을 포기하고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정말 아마 그 상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개인적인 그 사소한 생활을 할 때는 잘 모르지만 사실상 언론이 주는 역할은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수고와 노고 때문에 저희들이 멀리 앉아서 도서에서는 아니면은 전국 각지에 있으면서도 소식을 듣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또 이런 내용까지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의 중재법은 정말 위험한 법이다. 너무 물론 기자들이 오보하거나 고의로 기사를 고의로 쓰면은 그거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거기에 너무나 부담을 가지면, 왜냐하면 언론중재법이라는 그 법규에 얽매여서 너무 부담을 가지면 그 취재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국민의 알 권리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언론중재법은 가능한 한 폭넓게 허용을 해서 자유롭게 그 대신 위법한 취재를 하거나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취재를 해서 만약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간다면 그런 분들은 당연히 또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또 상벌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미 시간이 지난 거지만 며칠 전 한 열흘 지났죠. 시간이 지난 거지만 그래도 이 생활에 바빠서 아니면은 접할 기회가 없어서 물론 어떤 분들은 바빠서 TV도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미 접하고 나서도 접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짚어봤지만 어쨌든 결론은 언론중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하기로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9월 29일 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상정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대신 포기함으로써 그냥 이게 소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갖고 나중에 추후 야당과 협의, 그러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개혁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 개혁 논의가 개혁한다는 자체가 위법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가 나름대로의 언론을 보장하면서 나름대로 효과적인 그 보도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그 안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개정안이 나왔으면 지금까지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온 국민들이 아마 여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간단히 언론중재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상정도 하지 못했다. 뭐 안 했다, 못했다, 뭐 어떤 게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장이 됐고 그 대신 야당과 나중에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가면서 또 결정을 하는데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제가 오늘은 행정구제의 본의의 그 특성을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중요한 보도 내용은 여러분께 보도를 중간중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니까 기자들이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또 평소에 지금처럼 연애 때처럼 다시 자유롭게 이렇게 취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배울 때까지 편안히 계시고요.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평안한 생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